대흥동 하면은 처음에 떠올리는 단어들이 요 근래는 학원가일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대흥동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리고 6호선이 생기기 이전에는 대흥동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인제 6호선과 경의선 숲길이 통과되면서, 여기 지금 경의선 숲길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대흥동과 이 공덕역 사이에 위아래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서 학원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파트 신축,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 아파트 신축의 블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밑으로도 한강변으로 아파트가 둘러싸이고, 요 사이에 경의선 숲길과 대흥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덕역 사이에 학원가가 이렇게 생기면서 최근에는 대흥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인제 이 대흥동의 인제 이 특징을 쪼끔 더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3대 학원가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쪽에 보면은 이제 강남구 인제 대치동 일대에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양천구 요 안양천 넘어서 목동에 학원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불암산 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원가 형성은 기존의 학원가 형성인 거고, 최근에 들어서 파생되는 학원가가 생겼죠. 그게 인제 지금 보면은 이 목동 바로 옆에 강서구에 지금 오장산 있는 쪽에 요 라인에 지금 명덕외고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학원가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마포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학원가가 또 생겼죠. 이러면서 새로운 주거단지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학원가가 생기면서 주변 지역에 지형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의 생긴 지역들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 보면, 이 둘의 공통점은 신축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원가가 형성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곡 신축이 생겼고요. 그리고 요쪽도 마찬가지로 마레프를 시작을 해서 주변에 지금 지금 마그자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프레스티지 등등등 신축들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 주변이 학원가가 새로 생겼죠. 지금 기존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원구나 양천구나 대치동은 1세대 학원가라고 한다면, 여기는 2세대 신흥 학원가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신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이 개발 효익으로 깔끔한 주거 형태의 변화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큰 게 있죠. 주거 형태 변화와 소득의 변화죠. 소득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학원가가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주거 형태도 깔끔한 신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신축을 살 수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진안장의 마레프를 주변으로 한 이 마포구 일대에 상당히 많은 수의 투자 대열이 많이 들어오고, 마곡 같은 경우에 처음 개발했을 때 분양가가 4억 짜리도 있었고요. 지금 엠벨리 시리즈 그래서 6억, 요 구간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지금 15억 내외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렇게 되면서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학원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생기고 '목동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주변으로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목동의 일정 정도의 학원가의 수요를 지금 여기 오장산 학원가, 명덕외고 학원가가 또 빼앗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한 군데 빼놓지 않았냐. 너무 한쪽은 그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신축이 들어오면 학원가가 생겨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가가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가 먼저죠. 이쪽 라인, 여기도 학원가가 생겼죠, 강동구에.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다? 신축이 들어오니까. 신축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또 학원가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그 이전에 중간 지역 중에서 롯데 쪽, 엘리트 쪽에도 마찬가지죠. 엘리트 쪽에 아파트가 생기는 게 롯데 잠실 학원가가 또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신축하고 학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축만이 아니라 여기에 교통까지 괜찮아진다면, 그리고 공원까지 생긴다면 과연 그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만 사는 게 맞을 것이냐, 아파트만 사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사는 게 맞을 것이냐. 그럼 건물을 산다라고 한다면 신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축으로 살 것이냐,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대흥동 일대, 학원가가 생기는 요 일대에 가격의 변화가 4배 이상 올랐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4배 이상 올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4배 이상 오른 지역에 왜 이게 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봐보면 이쪽에 대흥동 일대에 리버에를 비롯해서 다수의 아파트들이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다수의 아파트들이 있고, 이 위쪽으로는 신축, 마포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그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프레스티지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옆리 5구역 이 자리도 진짜 좋은 자리인데, 오랫동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자리는 진짜 좋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숙문중고등학교, 용강초등학교, 동도중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등 이렇게 쌓여 있는 요 지역도 개발을 할 듯 말 듯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흥동이 예전의 대흥동이 아니라 변화가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원가도 형성이 됐는데, 이 대흥동이 단순히 학원가만 형성이 됐는가? 그게 아니죠. 대흥동의 장점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대흥역, 그 다음에 공덕역 이렇게 지근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공덕역은 또 어떻게 마포역 그리고 여의도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공덕역 주변에도 일자리가 상당히 조금 계속 늘고 있는데, S51이 여기에 있죠. S51이.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은 신축 아파트도 있고, 지금 공동역 보시면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공항철도까지 있는 4개 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이고, 그 바로 옆에가 대흥역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벨트가 상당히 교통편이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경의선수길의 효과도 만만치가 않죠. 경의선수길이 지금 요즘에 상당히 또 이제 점점 이제 봄이 오니까 봄이 되면은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경의선수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학원가, 안심단지로 형성될 만한 곳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에 건물들의 변화가 심심치 않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변에 저층 건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저층 건물뿐만 아니라 저층 건물을 부시고 신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가 대흥동 일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대흥역 앞에도 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역 바로 앞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로드뷰가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봐보면 기존에는 저층 건물, 이렇게 낮은 층 건물로 되어 있던 곳에 이쪽에 높은 층의 건물들, 여기 7계층 병원 약국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주변에 건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주변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잠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뭐 그 시절 좋을 때 뭐 얘기를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흥역 역세권에 있었고, 대단지 아파트이고 2000세대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몰랐기 때문에 요 지역의 가격 흐름을 봐보면, 30평 국평을 볼게요. 이렇게 봐보면
뭐 15년도에 뭐 갭 4천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매가 어떻게 됐냐? 5억 6천 짜리가 최고점까지는 17억, 18억 조금 못 되는 가격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했죠. 입지 무시 못하죠, 입지. 이렇게 되니까 이 가격이 쭉 다시 오르면서 16억 5천까지 최근에 거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도 만만치 않게 이게 갭이 벌어져 있어서 조금 뭐 전세가가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도 보시면 8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태형 아파트가 대흥 태형으로 이름을 바꾸기는 했는데, 원래 마포 태형이 훨씬 더 좋은데, 여기 보시면 99년에 준공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부터 26년 된 아파트죠. 26년 된 아파트 치고 전세가가 상당히 괜찮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력 주변에 대해서 얼마나 가격 방어가 되고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든 건물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하지 않고 주변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덥석 아파트를 산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꼭지에 물렸다 뭐 했다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해서 보면서 샘플로 예시로 얘기를 좀 해보긴 할 건데, 이쪽 지역의 이제 특징이 봐보면 학원가가 상권을 한몫을 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여기가 과연 학원가가 있었냐? 학원가가 원래 없었던 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애들이 다닐 만한 학원, 그리고 4인 가족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의도 일자리에서 가까운 지역에 신축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이쪽으로 집결이 된 상황에서 그 수요에 맞게끔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거죠. 학원가가. 그래서 이제 로드뷰로 한번 여기 학원가를 이렇게 봐보면, 여기 지금 원래는 학원가가 없었던 지역인데 지금 학원가가 엄청 많이 생겼죠. 이쪽으로도 이제 학원가가 이제 쭉쭉쭉 여전히 지금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오래된 건물들 중에서 지금, 아이고야, 너무 많이 갔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대치, 이강, 마포 캠퍼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여기 학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이 2024년 9월에는 이렇게 됐는데, 2014년 오늘 얘기할 2023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임차 구성도 약간 조금 2014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학원가가 형성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완전 시골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골스럽게 이런 것들 있고,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4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방석집이라고 하죠. 방석집이 지금 주변 분위기에 맞게끔 계속 바뀌고 있죠. 이 방석집으로 운영되는 것보다도 지금 주변에 다른 형태로 주변의 환경에 맞게끔 임차가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지역에 상당한 수요가, 건물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건물 짓고 있던 데를 한번 볼게요. 건물 짓고 있던 데 29년 여기도 지금 학원가가 쭉 들어와 있는데, 건물 큰 거에 여기 이제 대흥역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흥역 쪽으로. 이거 거꾸로 갔네. 대흥역 쪽에 빨리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렇게 돼 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학원가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형태의 컨디션이었는데 2014년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옆에는 건물이 이미 올라갔고 여기 학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낮은 층의 건물을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주상복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도대체 얼마로 변했을까요? 이게 지금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있을 만한 곳이 서울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이게 10년여 만에 드라마틱하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도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가 있는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샀다면 지금은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마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교통이 좋아지고 일자리 접근성 괜찮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은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지금 요즘에 상황이 투자하기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찾고 괜찮다는 지역을 발굴을 하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때에 관계없이 투자하기는 괜찮을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마냥 늘 어려운 시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봤더니 별 볼 일이, 에, 나는 그 어떤 거를 사지도 못해서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누군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사서 투자의 효익을 극대화 어,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놓치지 않으려면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 주변에 오늘 얘기할 지역 중에 하나가 경의선 숲길하고 대흥역 사이에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